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비의 TV 구독자 이형래님의 사연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고비의 TV 구독자 브로큰의 피싱 드라이브님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이형래님의 사연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북 경산이라는 곳인데요. 임당동이라는 곳을 지나쳐 논밭이 있는 외진 곳을 지나가다가 제가 목격한 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때는 10월 3일 개천절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워낙 날씨가 좋길래 여자친구랑 드라이브나 한바탕 갔다 오려고 여자친구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기도 좋았고 제법 선선해진 가을 공기 탓에 바람을 쐬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논밭이 있는 촌길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쪽으로 경찰차만 4대가 서 있고 경찰관 분들께서 막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경찰차랑 경찰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직감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구나 하고 눈치를 채잖아요. 저 역시도 뭔가 사건이 터졌구나 짐작은 갔지만 단순 절도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조금씩 서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반대편으로도 차가 오고 있어가지고 살짝 피해주면서 그 사건 현장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호기심에 뭔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사건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제 시야에 들어온 건 도로 옆 창고형 비닐하우스 안에 웬 여자분이 목을 매달고 축 늘어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높이가 높지 않아서인지 양 다리를 살짝 구부린 채로 긴 헝겊 같은 걸로 목을 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식반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시신의 뒤쪽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조사하는 장면과 현장 사진을 찍는 경찰관들 사이로 힘없이 좌우로 돌고 있는 시신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갑자기 지끈거리면서 막 두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네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아까 전에 제가 봤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는 상황 정리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시신이 매달려 있고 계속해서 조사 중인 걸로 보였습니다. 아까랑 다른 점이 있다면 구급차 2대 정도가 더 와 있는 거 말고는 아까 상황이랑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도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으윽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현장을 지나서 여자친구랑 예정대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지만 드라이브 하는 내내 저희의 대화 주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밤이 돼서 여자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어두워서 진짜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길 다시 지날 때 비닐하우스 안쪽만큼은 쳐다보지 말자 그렇게 아무리 마음속에서 다짐을 했지만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현장 쪽을 보면서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여전히 목을 매달았던 줄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장면을 못 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블랙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블랙박스의 각도상 시신은 담기지 않았지만 제가 목격했던 현장 상황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그 순간 검은색 비닐하우스 안에는 시신이 그대로 매달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끝으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거랑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 환경이 전해주는 무서운 분위기, 그리고 시신의 모습이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외할머니 댁은 충북 음성인데요. 그 주변에는 저수지도 많고 소류지도 많은 동네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느 소류지처럼 크기가 크지 않고 둔벙이라고 할 정도 크기의 물가에서 자주 낚시를 하곤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산속에 있고 5분 거리에는 민가가 있으며 그 동네에 어릴 적부터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낚시를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새로운 낚시 포인트들을 물색하고 다니다 보니까 한동안 그 둔벙에 대한 기억은 잊혀지게 되었는데요.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그 둔벙이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 때 문득 생각이 나서 외할머니의 사륜 오토바이에 제 낚싯대를 싣고 바로 할머니네 옆 동네 살고 있는 제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태우고 둘이 함께 그 둔벙으로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다 낚싯대를 펼지 포인트 물색 중에 그 둔벙이나 저수지 같은 데 보면 문엄이라고 해서 물이 넘치면 넘어가라고 시멘트 같은 걸로 만든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낮이었지만도 진입을 해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어찌어찌 수풀을 헤치고 진입도 해서 텐트도 피고 낚싯대를 여러 대 피는 대물 낚시 세팅을 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금세 해가 지기 시작해서 케미를 껐고 밤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케미라는 건 입질 확인용으로 쓰는 아주 작은 야광봉 같은 건데요. 당시에는 전자케미가 없어서 일회용 케미를 사용을 했어요. 열심히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갑작스럽게 잠이 쏟아졌고 저는 낮에 쳐놨던 텐트로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텐트 안에서 눈을 붙이던 중에 아까 말했던 그 문엄이 들어오는 길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대낮에도 진입하기가 힘든데 이 시간에 누가? 하고 텐트 문을 열어서 발자국 소리가 난 곳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또다시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흙을 밟아가는 소리가 저희 텐트 쪽으로 가까워 오길래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텐트를 친 위치가 시멘트 구조물 위였는데 바로 옆 시멘트를 밟는 소리에도 막상 텐트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되니 한참을 덜덜덜덜 떨다가 텐트 문 바로 앞까지 오면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서 텐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텐트 앞에 그 발자국 소리가 도달했을 때 텐트 문을 급하게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하얀 안개만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텐트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다가 해가 뜰 때서야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빠져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봐도 저희 말고는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상하다, 이게 사람이 아니면 정말 귀신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낚시를 하던 포인트 바로 근처에 밤나무가 한 그루 보였는데요. 그 나무 바로 밑으로 들어올 땐 보지 못했던 산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인적 드문 이런 곳에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빠스락거리니까 간밤에 나를 확인하러 온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저는 괜히 주무시는데 불편 끼쳐드렸을까봐 주변에서 막걸리 한 통을 사가지고 뿌려다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저녁,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